이번 시간에는 자유로운 형태를 그릴 때 사용하는 펜 툴과 Add Anchor Point 툴, Delete Anchor Point 툴, Convert Direction Point 툴과 같은 펜 툴로부터 파생된 툴, 그리고 빠르게 자유로운 형태를 그릴 때 사용하는 펜슬 툴, 패스를 부드럽게 수정할 때 사용하는 스무스 툴, 패스를 지울 때 사용하는 이레이즈 툴, 패스를 끊을 때 사용하는 시저스 툴의 활용 방법과 닫힌 패스를 끊고 끊어진 패스를 연결하여 패스 모양을 편집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View, Grids and Guides, Show Document Grids 메뉴를 선택하거나 또는 단축키 Ctrl 싱글 코테이션을 눌러 문서 그리드를 표시합니다. 문서 그리드에 맞춰 그림을 그릴 때는 스냅이라고 불리는 자석 기능을 설정해 놓고 그리면 편리합니다. 스냅이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View, Grids and Guides, Snap to Document Grid 메뉴를 선택하거나 또는 단축키 Ctrl Shift 싱글 코테이션을 눌러 체크를 확인합니다. 스트로크 색상 아이콘을 클릭한 후 단축키 D를 눌러 디폴트 색상을 불러옵니다. 단축키 F5를 눌러 스와치 스패너를 연 후 오렌지를 선택합니다. P를 눌러 펜 툴을 선택합니다. 펜 툴은 직선과 자유로운 곡선을 그릴 때 사용합니다. 먼저 직선을 그리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문서 왼쪽 상단 샘플 오브젝트는 직선과 사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서 왼쪽 상단에 있는 샘플 오브젝트에 마우스를 클릭해 앵커 포인트를 추가한 후 Shift를 누른 상태로 다음 지점에 클릭해 직선을 그립니다. Shift를 누른 상태로 클릭하면 180도 각도로 직선을 그릴 수 있고 Shift를 누르지 않은 상태로 클릭하면 자유로운 각도의 직선을 그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펜 툴을 사용하여 레퍼런스 이미지를 따라 오브젝트를 그릴 때는 필 색상 없이 스트로크 색상만 적용된 상태에서 그려야 가리는 부분 없이 모양을 그릴 수 있습니다. 필 색상은 선으로 그림을 다 그린 후에 적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 번째 앵커 포인트에 마우스를 이동하면 펜 툴 아이콘에 동그라미가 함께 표시되는데 이 상태에서 첫 번째 앵커 포인트를 클릭하면 패스를 닫을 수 있습니다. 툴스 패널 하단에서 Swap Fill and Stroke 아이콘을 클릭하거나 또는 단축키 Shift X를 눌러 선 색상과 면 색상을 서로 교체합니다. 단축키 컨트롤을 누른 상태로 문서를 클릭해 셀렉션을 해제합니다. 이번에는 곡선을 그리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스트로크 색상 아이콘이 위로 올라온 상태에서 스와치 패널에서 티파니를 선택합니다. 지금 보시는 곡선으로 구성된 물방울과 하트 형태는 클릭 앤 드래그 방식으로 그려야 합니다. 물방울 샘플 상단을 클릭하여 첫 번째 앵커 포인트를 추가합니다. 단축키 Shift를 누른 상태로 물방울 하단에 클릭하고 드래그하여 곡선을 그립니다. 여러분이 펜 툴로 클릭 앤 드래그 방식으로 곡선을 그리면 앵커 포인트 좌우에 곡선의 모양을 조절할 수 있는 방향 조절키라 불리는 디렉션 핸들러가 표시됩니다. 첫 번째 앵커 포인트를 클릭해 패스를 닫습니다. 툴스 패널 하단에서
스왑 필 앤 스트로크 아이콘을 클릭하거나 또는 단축키 Shift X를 눌러 선색상과 면색상을 서로 교체합니다. 단축키 컨트롤을 누른 상태로 문서를 클릭해 셀렉션을 해제합니다. 이번에는 하트 샘플을 따라 하트를 그려보겠습니다. 스트로크 색상 아이콘이 위로 올라온 상태에서 스와치 패널에서 핑크를 선택합니다. 하트 왼쪽 측면을 클릭해 앵커 포인트를 추가합니다. 하트 왼쪽 상단의 중앙에 클릭하고 Shift를 누른 상태로 오른쪽으로 드래그합니다. 하트 상단 중앙을 클릭합니다. 하트 오른쪽 상단의 중앙에 클릭하고 Shift를 누른 상태로 오른쪽으로 드래그합니다. 하트 오른쪽 측면을 클릭합니다. 하트 하단 중앙을 클릭하고 드래그하여 곡선을 그립니다. 펜툴이 선택된 상태에서 컨트롤을 누르면 패스를 그리던 도중에 개별 앵커 포인트를 이동하거나 양방향 조절키를 컨트롤할 수 있는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변경되어 곡선의 모양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방금 추가한 앵커 포인트를 클릭해 왼쪽 방향키를 제거합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다음 곡선을 그리기 전에 현재 앵커 포인트를 클릭해 한쪽 방향키를 제거하면 다음 곡선을 그릴 때 형태에 영향을 주지 않아 자유롭게 곡선을 그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앵커 포인트를 클릭하고 Shift를 누른 상태로 마우스를 아래로 드래그해 패스를 닫습니다. 툴스 패널 하단에서 스왑 필 앤 스트로크 아이콘을 클릭하거나 또는 단축키 Shift X를 눌러 선색상과 면색상을 서로 교체합니다. 단축키 컨트롤을 누른 상태로 문서를 클릭해 셀렉션을 해제합니다. 이번에는 펜 툴로부터 파생된 Add Anchor Point 툴, Delete Anchor Point 툴, Convert Direction Point 툴의 기능과 활용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펜 툴 뒤에 있는 다음 툴을 선택하기 위해 Alt를 누른 상태로 펜 툴을 클릭하거나 또는 단축키 equal sign을 눌러 Add Anchor Point 툴을 선택합니다. Add Anchor Point 툴은 이미 그려진 오브젝트의 형태를 변경하기 위해 패스에 앵커 포인트를 추가할 때 사용합니다. 이제 오렌지색으로 채워진 직선 오브젝트에 앵커 포인트를 추가하여 M자로 변형해 보겠습니다. 컨트롤을 누른 상태로 오렌지색 오브젝트를 선택합니다. 오렌지색 오브젝트의 상단에 일정 간격을 유지하면서 3번 클릭해 앵커 포인트를 추가합니다. 단축키 컨트롤을 눌러 Add Anchor Point 툴의 마우스 아이콘이 셀렉션 툴 아이콘으로 변경되면 방금 추가한 두 번째 앵커 포인트를 클릭하고 드래그해 선택합니다. 단축키 컨트롤을 누른 상태로 선택한 앵커 포인트를 아래로 이동해 M자로 변형합니다. 이번에는 이미 그려진 오브젝트의 형태를 변경하기 위해 패스의 앵커 포인트를 제거할 때 사용하는 Delete Anchor Point 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Add Anchor Point 툴이 선택된 상태에서 단축키 Alt를 누르면 Add Anchor Point 툴의 마우스 아이콘이 자동으로 Delete Anchor Point 툴의 아이콘으로 변경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M 오브젝트에 새로 추가한 3개의 앵커 포인트를 각각 클릭하면 앵커 포인트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Delete Anchor Point 툴을 선택하여 앵커 포인트를 제거해 보겠습니다. Add Anchor Point 툴 뒤에 있는 다음 툴을 선택하기 위해 Alt를 누른 상태로 Add Anchor Point 툴을 클릭하거나 또는 단축키 마이너스를 눌러 Delete Anchor Point 툴을 선택합니다. 오렌지색 직선 오브젝트의 하단 중앙 앵커 포인트를 클릭해 앵커 포인트를 제거합니다. Delete Anchor Point 툴이 선택된 상태에서 단축키 Alt를 누르면 Delete Anchor Point 툴의 마우스 아이콘이 Add Anchor Point 툴 아이콘으로 변경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렌지색 오브젝트 패스의 상단 중앙을 클릭해 앵커 포인트를 추가합니다. 단축키 컨트롤을 누른 상태로 방금 추가한 앵커 포인트를 위로 이동합니다. 단축키 컨트롤을 누른 상태로 문서를 클릭해 셀렉션을 해제합니다. 이번에는 직선을 곡선으로, 곡선을 직선으로 변경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Delete Anchor Point 툴 뒤에 있는 다음 툴을 선택하기 위해 Alt를 누른 상태로 Delete Anchor Point 툴을 클릭하거나 또는 단축키 Shift-C를 눌러 Convert Direction Point 툴을 선택합니다. 먼저 직선을 곡선으로 변환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단축키 컨트롤을 누른 상태로 오렌지색 오브젝트를 선택합니다. 오렌지색 오브젝트의 앵커 포인트를 클릭하고 드래그해 직선을 곡선으로 변환한 후 마우스를 돌려 곡선의 모양을 변형합니다. 이번에는 곡선을 직선으로 변환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오렌지색 오브젝트의 곡선 부분 앵커 포인트를 각각 클릭해 곡선을 직선으로 변환합니다. 단축키 P를 눌러 펜 툴을 선택합니다. 펜 툴이 선택된 상태에서 단축키 Alt를 누르면 펜 툴 마우스 아이콘이 Convert Direction Point 툴 아이콘으로 변경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직선 앵커 포인트에 클릭하고 드래그하면 Convert Direction Point 툴을 선택하지 않아도 곡선으로 변환할 수 있고 곡선 앵커 포인트에 클릭하면 직선으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단축키 컨트롤을 누른 상태로 문서를 클릭해 셀렉션을 해제합니다. 단축키 컨트롤 싱글 쿼테이션을 눌러 문서 그리드를 숨깁니다. 이번에는 방금 배운 Add Anchor Point 툴과 Convert Direction Point 툴을 사용하여 문서 위에 있는 핑크색 삼각형을 하트 모양으로 변형해 보겠습니다. 가이드라인이 작업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잠그기 위해 View, Grids and Guides, Lock Guides 메뉴를 선택하거나 또는 단축키 Ctrl Alt 세미콜론을 누릅니다. 단축키 Ctrl E를 눌러 문서 보기를 100%로 확대합니다. Add Anchor Point 툴을 선택합니다. 단축키 컨트롤을 누른 상태로 삼각형을 선택합니다.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삼각형 위에 각각 클릭해 3개의 앵커 포인트를 추가합니다. 단축키 A를 눌러 Direct Selection Tool을 선택합니다. 단축키 Shift를 누른 상태로 방금 추가한 두 번째와 네 번째 앵커 포인트만 선택합니다. 단축키 Shift를 누른 상태로 키보드에서 위 화살표를 8번 누릅니다. 단축키 Shift-C를 눌러 Convert Direction Point Tool을 선택합니다. 상단에 솟은 2개의 앵커 포인트와 하단에 있는 앵커 포인트를 각각 클릭하고 Shift를 누른 상태로 드래그하여 직선을 곡선으로 변환합니다. 지금 보시는 하트는 좌우가 통통하기 때문에 양쪽 사이드를 조금 날씬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Convert Direction Point 툴이 선택된 상태에서 단축키 Ctrl을 누르면 Convert Direction Point 툴 마우스 아이콘이 Direct Selection 툴을 위한 마우스 아이콘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단축키 Ctrl을 누르고 하트 하단 중앙의 오른쪽 방향키를 조절하면 왼쪽 방향키도 함께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곡선을 그리면 양방향의 방향 조절키를 갖는데 한쪽 방향 조절키를 조절하면 맞은편 방향 조절키도 함께 움직이게 됩니다. 이때 단축키를 누른 상태로 방향 조절키를 조절하면 맞은편 방향 조절키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고 마치 분리된 것처럼 방향 조절키를 각각 조절할 수 있습니다. 단축키 Ctrl Z를 눌러 취소합니다. 단축키 Ctrl Alt를 누르면 Direct Selection 툴을 위한 마우스 아이콘에 더하기가 함께 표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하트 하단에 있는 앵커 포인트의 오른쪽 방향 조절키를 조절하여 오른쪽만 날씬하게 만듭니다. 단축키 Ctrl Alt를 눌러 Direct Selection 툴을 위한 마우스 아이콘에 더하기가 표시된 상태에서 앵커 포인트의 한쪽 방향 조절키를 일단 한번 조절하고 나면 서로 링크된 상태였던 양방향 조절키가 그 후에는 링크가 끊어진 상태가 되어 방향 조절키를 따로따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양방향 조절키가 각각 움직일 수 있는 상태로 변환된 후에는 더 이상 단축키 Alt를 누를 필요가 없습니다. 단축키 Ctrl만 눌러 마우스 아이콘이 Direct Selection 툴로 바뀐 상태에서 하트 하단에 있는 왼쪽 방향 조절키를 조절해 좌우 균형을 맞춘 하트 모양을 만듭니다. 단축키 Ctrl을 누른 상태로 문서를 클릭해 셀렉션을 해제합니다. 단축키 Ctrl 0을 눌러 문서 보기를 윈도우 크기에 맞춥니다. 안내선을 숨기기 위해 View, Grids and Guides, Hide Guides 메뉴를 선택하거나 또는 단축키 Ctrl 세미콜론을 누릅니다. 삼각형을 변형하여 만든 하트가 완성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펜툴보다 더 자유롭게 그릴 수 있는 펜슬 툴의 활용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단축키 N을 눌러 펜슬 툴을 선택합니다.
문서 하단 왼쪽에 꽃을 그립니다. 패스가 많은 앵커 포인트를 갖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Shift X를 눌러 선 색상을 면 색상으로 교체합니다. 방금 그린 꽃은 외곽이 다소 거칠어 보입니다. 이번에는 좀 더 부드러운 패스를 그리기 위해 펜슬 툴의 속성을 변경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펜슬 툴을 더블 클릭합니다. 펜슬 툴 프레퍼런시스 대화 상자에서 피델러티에 10픽셀스를 입력하고 스무드니스의 70%를 입력합니다. 옵션스는 기본값 그대로 두고 OK를 클릭합니다. 문서 하단 오른쪽에 꽃 그림을 그립니다. Shift X를 눌러 선 색상을 면 색상으로 교체합니다. 펜슬 툴의 속성을 변경하였기 때문에 패스가 적은 수의 앵커 포인트로 그려지며 패스 형태도 부드러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미 그려진 패스의 형태를 좀 더 부드럽게 만드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펜슬 툴을 클릭한 후 스무스 툴을 선택하거나 또는 Alt를 누른 상태로 펜슬 툴을 클릭해 스무스 툴을 선택합니다. 컨트롤을 누른 상태로 왼쪽 꽃 패스를 선택한 후 클릭하고 드래그해 형태를 부드럽게 만듭니다. 컨트롤을 누른 상태로 오른쪽 꽃 패스를 선택한 후 클릭하고 드래그해 형태를 부드럽게 만듭니다. 스무스 툴을 클릭한 후 이레이즈 툴을 선택하거나 또는 단축키 Alt를 누른 상태로 스무스 툴을 클릭해 이레이즈 툴을 선택합니다. 단축키 컨트롤을 누른 상태로 왼쪽 꽃 패스를 선택한 후 클릭하고 드래그해 패스를 지웁니다. 페이지 스패널에서 페이지 2를 더블 클릭합니다. 이번에는 연결된 패스를 끊거나 끊긴 패스를 서로 연결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단축키 V를 눌러 셀렉션 툴을 선택한 후 원을 선택합니다. 단축키 C를 눌러 Scissors 툴을 선택하고 원 패스의 좌우 앵커 포인트를 각각 클릭해 패스를 끊어줍니다. 단축키 V를 눌러 셀렉션 툴을 선택합니다. 원의 상단을 선택하고 위로 약간 이동하면 패스의 연결이 끊겨 분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방금 분리한 반원 패스를 각각 연결해 보겠습니다. 두 개의 분리된 반원을 함께 선택합니다. 오브젝트, 패스, 클로즈 패스 메뉴를 선택합니다. 열린 선 상태의 반원 패스가 닫힌 면 상태의 독립된 오브젝트로 만들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단축키 Shift X를 눌러 선 색상과 면 색상을 서로 교체합니다. 문서를 클릭하여 선택을 해제합니다. 이번에는 메뉴를 선택하여 패스를 여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사각형을 선택합니다. 오브젝트, 패스, 오픈 패스 메뉴를 선택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픈 패스 메뉴를 선택하면 셀렉션 툴은 자동으로 개별 앵커 포인트를 선택하고 조절할 수 있는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변경됩니다. 또한 패스를 보면 열린 앵커 포인트는 자동으로 선택되고 나머지 앵커 포인트는 선택되지 않습니다. 선택된 앵커 포인트를 사각형의 중앙으로 이동합니다. 닫혔던 패스가 열린 패스로 변경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각각 분리된 열린 선 패스를 한 개의 연결된 패스로 만드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단축키 V를 눌러 셀렉션 툴을 선택합니다. 분리된 하트 모양을 함께 선택합니다. 오브젝트, 패스, 조인 메뉴를 선택합니다. 상단 패스는 서로 연결되고 하단 패스는 여전히 연결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분리된 하단 패스도 서로 연결하기 위해 하트가 선택된 상태에서 다시 한번 오브젝트, 패스, 조인 메뉴를 선택합니다. 끊어진 선이 모두 연결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단축키 Shift X를 눌러 선 색상과 면 색상을 서로 교체합니다. 문서를 클릭하여 선택을 해제합니다. 지금까지 자유로운 형태를 그릴 때 사용하는 펜 툴과 Add Anchor Point 툴, Delete Anchor Point 툴, Convert Direction Point 툴과 같은 펜 툴로부터 파생된 툴, 빠르게 자유로운 형태를 그릴 때 사용하는 펜슬 툴, 패스를 부드럽게 수정할 때 사용하는 스무스 툴, 패스를 지울 때 사용하는 이레이즈 툴, 패스를 끊을 때 사용하는 시저스 툴의 활용 방법과 닫힌 패스를 끊고 끊어진 패스를 연결하여 패스 모양을 편집하는 방법에 대하여 상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배우신 툴들은 드로잉 전문 프로그램인 일러스트레이터에서도 동일하게 제공되며 사용 방법도 동일합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레이스 교수의 인디자인 강좌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강좌를 빠짐없이 수강하기 위해 순서대로 다음 비디오를 시청해 주세요. 인디자인을 배우고 마스터하기 위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